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영자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사님,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 문화관광 분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는 이제 관광 이런 업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11월에는 굉장히 바쁘게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 되면서 급하게 그 관광객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10월, 11월 달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마을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이 많이 또 방문을 해주셔서 줄을 서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왔었는데 지금 어제를 보니까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물론 오미크론 때문인 것이 확실하고요. 또 그 우리 어제 그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그 운전 하시는 분 말을 들으니까 예약이 됐던 게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한 3개월 또 쉬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데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를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7천만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이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변화에 맞춘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좀 눈에 띄게 변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그 로컬 여행의 자산 발굴과 컨텐츠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자면은 해외를 못 가는 국내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SNS나 이런 데 올리면서 이게 너무 좋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관광 코스가 그런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지역에 계시는 그 지역민들이 개발하는 코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 목포 전남 쪽으로도 보더라도 광주에서 목욕을 해서 시티 투어를 통해서 목포로 오는데 거기에는 해설사가 탑승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시는 연극 하시는 분들이 타고 복장을 1930년대 복장을 하고 해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요. 또 1897 건맥 협동조합에서는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투어하는 걸 또 개발했고 그리고 목포 슬로우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이 예술인을 찾아가거나 또는 지역의 그 맛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건어물 가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컨텐츠를 또 개발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은 여행 비용이 굉장히 증가됐죠. 옛날에는 단체로 오면은 그냥 합숙하다시피 뭐 5명, 6명 이렇게 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방도 혼자서 쓴다거나 부부면 둘이 같이 쓴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당연히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하나 시켜서 나눠 먹고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먹어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비용이 또 많이 추가되고 버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30명이나 뭐 이렇게 40명 오면은 한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반으로 나뉘어서 2개의 버스, 3개의 버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 또한 비용이 아마 추가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은 관광의 그런 비용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언택트 비대면 이런 것들이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또 지역에
음식점을 가도 또는 커피숍을 가도 로봇가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관광 쪽에서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광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 전남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전남 갯벌의 가치가 알려진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생명의 땅 전남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갯벌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생명체의 그 고향 같은 곳이죠. 그게 이제 세계 5대 갯벌 중에 들어가는 게 전남의 그런 찰진 갯벌이고요. 그것을 이제 또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갯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그런 컨텐츠는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생태를 생각하고 지금 뭐 환경을 중요시하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만 이렇게 오더라도 전남으로 갯벌 생태를 연구하거나 또는 갯벌 생태를 답사하기 위해서 오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전남의 갯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저기 퍼플교 쪽을 다녀왔어요. 네. 근데 원래 제가 섬 사람이라 갯벌을 좀 그래도 갯벌에서 생활을 해봤고 갯벌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의면이거든요. 근데 신의면 갯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앞해도에서부터 암태도를 거쳐서 안좌도에서 퍼플교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다 들어오지가 않을 정도로 지평선처럼 엄청 큰 갯벌이 펼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 수로 있죠. 수로가 이렇게 갯벌에도 길이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이거 갯벌에도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로가 이렇게 크게 열려 있는데 거기를 작은 배가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퍼플교 쪽에 갔을 때에 거기에도 그런 수로가 또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수로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작은 배를 타고 그 카약 같은 거라든지 노를 저어서 좀 움직여서 갯벌을 자세히 관찰해도 되겠다. 그런 상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 나오려고 인터넷을 보니까 뭐 서천이나 이런 고창 이런 데는 갯벌 학교가 한시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남 남해 쪽은 아예 폐교에다가 갯벌 학교를 만들었어요. 뭐 생태학교라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도 이제 뭐 이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기념으로 갯벌 학교 하나 정도가 있으면 갯벌 탐사로 하러 왔다 아니면 갯벌 생태 공부하러 왔다 하신 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갯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또는 지식을 좀 공유하고 나서 갯벌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풍성한 갯벌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전남의 갯벌은 이게 달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이게 더 나아가서는 또 전남 갯벌의 세계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정책들과 뭐 관광 정책들 이런 것들을 수립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신안 퍼플섬이 최근에 UN 세계관광기구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또 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퍼플교 쪽에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근데 TV에서 막 나올 때
CNN은 사진 작가들의 꿈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폭스뉴스와 뭐 로이터 통신에서 극찬을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본 그 퍼플섬 그 반월 박지도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들어간 그 시간대가 갯벌이 다 드러난 때였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어요. 신안의 그 갯벌이 이번에 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대한 그런 모습하고 그리고 그 위로 보라색 다리가 연결되고 보라색 그 섬 안에는 보라색 지붕으로 이렇게 조그맣 같은 그런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게 또 저는 뭘 발견했냐면 그 전에는 다리로만 이렇게 한 3km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안에 전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동차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을 쪽에 보면은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당 숲 마을을 수호했던 그런 숲들이 있고 또 그 마을에서 기임을 했기 때문에 김공장들도 있고 또 그 안에 가면 또 다른 섬도 있어 노루섬이라고 그래서 반월도 앞에는 노루섬이 있어서 노루섬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여기 정말 괜찮네라는 느낌도 들고 또 낙지를 가두어 놓고 낙지 그러니까 새끼 있죠 치어 그걸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키우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어떤 세계적으로 알릴만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이렇게 신안 퍼플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요. 또 전남은 많은 섬을 보유한 곳이잖아요. 해설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관광객이 이 섬만큼은 꼭 가봤으면 하는 그런 추천할 만한 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 섬의 처녀들은 모래를 섬알을 먹어야 시집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운도라고 안자도하고 자운도 사이에 암태도라고 있어요. 그 암태도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면은 자운도가 나오는데 이 자운도에는 아마 우리나라 섬에서는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섬을 네. 에워싸고. 그리고 그 쭉 들어가면은 무한의 다리라고 이제 그 섬의 날을 기념해서 만든 그 무한의 다리가 있는데 그 무한의 다리 밑에 보면은 죽방염이 그러니까 그런 데도 없어요. 한 4개 정도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거든요. 자, 옛날 어른들이 어업을 했던 그런 공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도 할 수 있고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데크 길을 그 다리를 지나서 또 다른 섬을 탐방하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또 가면은 수석 박물관도 있고 또 조개 박물관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이런 게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리조트도 있어요 그 섬에. 네. 그래서 그리고 한옥 그 민박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면 1박 하고 나오면 좀 더 훨씬 섬을 제대로 느끼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섬을 또 많은 분들께서 섬 여행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소식도 살펴보면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전남 관광지 4곳이 포함돼서 전국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남이 확실히 안심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전남은 자연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많고 열린 공간들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찾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가장 많이 전남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나주 읍성 거기에는 최근에 나주 그 성곽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를 걸어봤거든요. 너무 좋고 옛 정치가
물씬 풍기더라고. 안 그래도 뭐 금성관이나 뭐 이렇게 향교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데 거기까지 가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명량해전을 치루었던 우수용도 요즘에는 해상 케이블카도 설치돼 있고 또 뭐 거기에 스카이워크도 설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가면 괜찮다고 그랬고 강진 다산초당에서 백년사 넘어가는 길은 정약용 선생의 사색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런 길도 거기 가면 또 그런 길 외에도 등산 코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시면 또 좋고 또 장성 충령사는 힐링의 숲이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여기 말고도 고하도 목포 고하도 같은 경우에도 해상 데크길이 거의 1.8km 정도 만들어졌고 그 위로 용둔길로 타고 이렇게 오면 좋거든요. 그런 우리 목포의 관광 코스도 좋고요. 또 무안에 해산 연꽃 방조제 있죠. 백년집. 네. 겨울에 가면 정말 한번 걸어보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스럽고 연꽃이 그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서 또 다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좋았고 또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도 거기 구림리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다녀오시면 훨씬 더 멋스러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동부 쪽에 순천만 정원도 정말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전남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좋은 부분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라남도가 계획하는 7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점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남 관광에 있어서 보완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 7천만 관광객이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아마 숙소나 음식점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숙소가 부족하다든지 음식점이 많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전남은 일찍이 박준영 지사님 때부터 한옥을 보급형으로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스러운 곳이 우리답고 그것이 전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옥을 활용한 민박도 많이 개발하고 그러면 그 주민의 생활에 도움도 주고 또 그 집 주인이 밥을 해내기 때문에 손맛도 느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상품인데 전남의 관광 상품을 묶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이 구비되면 좋겠다. 꼭 이거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를 샀는데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나가고 또 우리 전남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맞춤형 관광 정책을 마련한다면 아마 차별화된 전남 관광의 가치 더욱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전남 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보시나요?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관광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데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러니까 서로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전남에 그런 공동체끼리 연결해서 서로 돕고 또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전남 관광 산업이 활력을 띨 수 있길 바랍니다. 해설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남 관광산업 현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광객 7천만 시대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전남만이 가진 특성을 살려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